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정통사서, 위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일본의 정통사서인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가 동남아시아 해양을 장악한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서기는 굉장히 좀 말이 많은 책이에요. 우리나라 삼국사의 기록에 보면 670년에 이제 왜가 일본으로 호칭을 바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660년에 의자왕이 사로잡혔고요. 또 부흥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이제 백강전투, 주류성전투 등등을 통해서 663년에 공식적으로 망했다고 하나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도 백제의 부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제 도로가 잘 정비가 안 됐던 시절,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절도사, 또 호적, 그다음에 지방 세력들이 순순히 항복할 리가 없죠. 수십 년 동안 백제 그리고 고구려의 부흥 세력들이 나타난 기록들이 나와요. 자, 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 또 백제의 자녀 세력과 또 외의 자녀 세력들이 또 백제의 부흥을 돕던 외의 자녀 세력들이 이동해서 일본국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사서인 이제 구당서부터 일본국이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이 일본서기가 위서, 즉 거짓말 역사 기록이라고 많이 평가되냐면 이 일본서기는 이제 일본이라고 불렸던 670년 이후에 약 720년에 일본서기가 편찬됐다고 하는데 이 외의 기록들, 중국의 동남부에 있던 외의 기록들과 본인들의 일본의 기록을 짬뽕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통 사서에 나와 있는 외왕들, 그러니까 외국의 왕들과 일본서기에 있던 천황, 그러니까 일본 왕들이죠. 일본 왕들의 이름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엉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과 일본국은 다른 나라였다가 720년에 일본 서기가 편찬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일본 서기란 얘기죠. 자, 어찌됐든 이제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또 백제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또 신라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와요. 자, 이 백제에 대한 기록 중에 오늘은 이 백제가 해양을 어떻게 지배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일본 서기에만 나타나 있는 기록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역사학계는 이 일본 서기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놨고 논문도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자금들이 지원을 해줬기도 했고 또한 일본 서기에는 임나 가라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와 왜국을 한반도와 현재 일본 열도로 해석을 하면 임나 가야는 당연히 지금 현재 한반도 남부나 혹시 규슈, 그러니까 일본의 큐슈 정도에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일본의 역사 해석에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가야와 임나가라가 한반도 부근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역사 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짜, 추정 논문들을 생성해내고 있는 우리나라 사학계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왜국은 일본과 다르다. 자, 이렇게 일본과 왜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사서의 기록들이 있고요. 이전에 다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일본 서기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일본 서기의 이제 백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본 서기에 이제 흔명이라는 왕놈이 있습니다. 흔명철왕이라고 걔는 부르지만 흔명이라는 왕놈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나가냐면, 백제 성명왕이 구남의 보물과 노비들 2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때는 왜예요? 왜국입니다. 이제 왜인데, 이제 백제가 이제 부남은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면 부남은 캄보디아예요. 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백제 사신들을 외국에 보내서 캄보디아의 보물들과 캄보디아 노비 2명을 외교 사신 다니니까 선물로 전달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디죠? 자, 캄보디아 여기입니다, 여러분. 부남국. 백제가 캄보디아의 보물들과 이 노예들을 가지고 선물을 줄 정도라면 누가 바닷길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백제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백제 말기에 패망을 하는데요. 이 백제는 수로를 통해서 중국 남부까지 또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황해라고 불리는 동해바다를 통해서 제주도와 큐슈까지 또 나라까지 일본의 열도까지 이어져 있던 나라였어요. 자, 이렇게 물길로 캄보디아의 보물과 노비 2명을 외국에 선물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 기록 속의 외 위치. 자, 그리고 또 이제 황극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황극천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황극왕 때는 이런 기록이 있죠. 이제 백제가 이제 642년이니까 백제 말기예요. 사비 시대인데, 백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백제의 사신이 곤륜, 이 동남아시아의 사신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백제의 왕이 곤륜의 사신을 바닷가에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제의 외교관, 백제의 사신이 곤륜의 사신을 바닷가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겁니다. 자, 이 외교관들 사이에 이 위상을 알 수가 있겠죠. 뭔가 이 곤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사신이 뭔가 백제의 사신들한테 굉장히 잘못을 했겠죠.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캄보디아의 해상 루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보물들과 노비까지 외국에 선물을 줄 정도의 백제의 위상이었어요. 자, 그 위치에 있었던 이제 곤륜, 동남아시아 사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야, 이 자식, 그리고 백제의 사신들이 그냥 바닷가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서 이제 어찌됐든 승리를 하고 이 송나라의 사신을 봤을 때 굉장히 하대한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해상 루트를 장악한, 이 동남아의 해상 루트를 장악한 백제 외교관, 백제 사신, 백제 외교관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서기의 기록에도 자, 백제의 사신이 곤륜 사신을 바닷가에 던져버렸대. 너희도 조심해야 돼. 이 외국도 조심해야 돼. 백제 형님한테 까불면 혼난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주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서는 인신공양으로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런 추잡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외교 사신들이 쫙 있는데 각국 정상들의 외교 사신들이 있는데 외교 사신들끼리 어떻게 이거를 살해를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백제의 본토와 22 담로를 보시면 이제 한반도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한반도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 수로와 물길을 따라서 22 담로, 그러니까 왕과 왕족과 왕의 친척들에 의해서 운용이 됐던 이 해양 전초기지죠. 해양 무역 거점이죠. 지금도 현재 이 담로, 이 담자와 또 탐라, 탐자에 관련된 지역명들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에서 페르시아 약 서역의 문물이 이제 실크로드가 아닌 이 바닷길로도 들어옵니다.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닷길로 들어오고 현재 이제 예전부터 이제 포르투갈 상인이라든가 스페인 상인이라든가 여러 이제 잉글랜드 상인들이 이제 요 말라카 해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지역에서 많이 쉬고 또 베트남 지역에서 도착해서 많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명들이 많이 남아 있죠. 이 당시에도 이제 이 바닷길을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나라가 바로 부남이고 베트남이고 중국의 하이난 섬이고 또 백제 20이 담로고 또 그곳에 붙어 있는 외국.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 있는 외의 일식 기록을 종합해 보면 중국 동남부로 나오고 또 670년 이후에는 일본 열도로 나오죠. 자, 오늘 백제 22 담로, 백제의 본토, 패망시까지 중국 동부대륙, 그리고 22 담로, 해양을 지배했던 백제, 외국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잡은 노비를 선물해주고 곤륜의 외교 사신을 버릇없다고 바다에 빠뜨려 죽인 이 백제. 오늘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짬뽕 역사기록, 일본 서기에 나타난 백제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보고였습니다.